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EPL과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주말에 승부패가 없습니다. 이번 주가 좀 연기된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승부패가 취소가 됐고요. 다음 주는 주중에 또 세리에와 리강이죠. 프랑스 리그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서 다음 주부터 또 주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대 벌리의 경기고요. 배당의 사용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리가 뭐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부분들을 가끔씩 보여주긴 해요. 하지만 경기력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고 수비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라인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라인을 지켜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뒷공간을 좀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스톤 빌라가 흐름이 제레드 감독 선임하고 나서 경기력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요. 물론 공격에 비해서의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벌리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아스톤 빌라가 저는 이 경기는 좀 대승할 가능성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너버 같은 경우에 오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톤 빌라의 대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벌리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또한 아스톤 빌라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벌리도 어떻게 보면 득점이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은 빌라의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벌리가 기존의 라인이 낮은 팀이 아니죠. 근데 이제 실점을 하게 되면 라인을 좀 더 높이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아스톤 빌라의 지금의 공격력이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 핸디캡 승,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배당의 수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정배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아스날이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경기긴 합니다. 또한 리즈가 어쨌든 지난 경기 때 어, 그 지난 주말 경기 때 괜찮은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스날이 좀 이 측면에 대한 공간들에 대한 그런 수비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리즈가 지금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 때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리즈도 좀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리즈의 정말 문제점은 결정력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방에서부터의 그런 타이트한 압박과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지금 페이스가 이번 시즌 좋은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리즈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아스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날은 이제 수비에서의 측면 공간들이 있겠고 리즈는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스날이 이런 측면에 대한 수비적인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나 리즈가 어쨌든 하피냐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결정력은 아쉬워도 리즈 역시 좀 득점은 가능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스날의 1점 차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라요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좀 정배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라베스가 보여주는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알라베스는 기존의 알라베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 수비적으로 좀 지키고 역습에서의 좋은 부분을 보여줬던 팀인데 지금 역습 상황에서의 결정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많고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 알라베스의 스타일을 보여주려면 수비적으로 결국엔 지키고 역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물론 라요도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공격에서의 이런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크로스 상황에서의 모습들, 저는 지금 알라베스가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라요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라베스는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라요가 저는 득점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많은 득점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알라베스가 이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보다는 득점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알라베스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라요가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요의 1점 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연패를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비아레알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소시에다드가 4연패까지 가기에는 비아레알의 경기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소시에다드가 질 것 같진 않는데 소시에다드가 지금 결정력이 너무 좀 떨어진 부분들이 많고 밸런스가 좋았었던 그런 소시에다드가 최근에는 수비적으로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이변으로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저는 역배인 오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지금 어쨌든 이 많은 득점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결정력에서의 그런 아쉬움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비아레알이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팀이고요. 소시에다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도 한 방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더 오히려 높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인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핸디캡 패배, 비아레알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엘체. 바르셀로나 유로파 나가죠. 그만큼 굉장히 좋지 않은 시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상자도 너무나도 많고 스쿼드 자체가 확실히 좀 약해진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이 엘체죠. 엘체는 물론 뭐 최근에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역습이나 세트피스가 좀 좋아진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지금 경기력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다 할지라도 엘체에게 좀 저는 승리하지 못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너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저는 3.5점이 기준점이 될 줄 알았는데 2.5점이 기준점이 됐습니다. 그만큼 바르셀로나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증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엘체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바르셀로나의 좀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도 마이너스 1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바르셀로나 대승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핸디캡 승리, 바르셀로나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아스톤빌라의 승, 2번은 리즈의 오버, 3번은 라유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소시에다드의 핸디캡 패배, 5번은 바르셀로나의 핸디캡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의 언더, 두 번째는 소시에다드의 핸디캡 패배, 세 번째는 리즈의 오버를 가져가 봤고 4.2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이제 또 프로토 영상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승무패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